네, 안녕하세요. 20세기 소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년중앙 1972년 2월호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호의 표지 모델은 제동국민학교 6학년 3반 권태인 군과 미동국민학교 6학년 14반 이선아 양입니다. 네, 맨 첫 번째 페이지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혜태 제거의 광고가 실려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나라 휴전선에서 바라본 북녘땅의 금강산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이 휴전선 부근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칼라판 소년소녀 바이블, 성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세 권의 책으로 엮어서 광고가 실려 있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영국 여왕도 손뼉을 쳤다. 우리나라의 리틀 엔젤스 어린이 공연단이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케네디 센터 등 그리고 영국에서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나라 전통 무용 공연을 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삼립방의 단팥빵 광고 그리고 환타 광고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용왕님 절 받으세요. 안전한 항해를 비는 적도제. 이 적도제가 뭐냐면 이 지구의 가운데 부분이죠. 적도 부근을 항해하는 배들은 이 바다의 신 넵툰에게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다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태풍을 만난다거나 화를 당할까 봐서 이 적도 부근을 지나는 배들은 이런 적도제라고 하는 일종의 바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속을 설명하고 있네요. 이 사진은 해군사관학교 제26기 순항훈련단 함상에서 벌어지는 적도제의 모습을 싣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용왕과 그의 부인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용궁에서 모의 재판을 한다는 식의 연극이 펼쳐졌네요. 그래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대에서 매달기도 하고 기름으로 이렇게 머리를 감기는 등 이렇게 벌을 내리는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표 스노우 캐미슈즈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파도를 헤치고 명태잡이. 지금은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해마다 겨울이 되면 속초 앞바다에서 이렇게 많은 명태가 잡혀서 명태를 올리면 동태가 되고 또 말리면 명태가 되는 황태, 명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그런 과정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물론 러시아에서 잡아와서 말리긴 하는데 강원도에 보면 용대리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명태를 말리는 덕장이 있죠.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겨울에 얼었다 말렸다를 반복해서 우리가 먹는 명태나 황태가 되는 그런 과정을 명태를 잡는 과정부터 말리는 과정까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새학년 새학기부터 저축하는 학생, 저금통과 만년 학습계획표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진과학사의 장난감 광고도 실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잘한다, 승리는 우리의 것, 서울체육학교. 기사 내용은 서울체육학교라 그래서 약 200명의 어린이들이 국가대표를 목표로 해서 태릉선수촌을 바라보면서 중학생들로 구성이 된 200여 명의 선수들이 10종목을 육상, 필드하키, 축구, 농구, 배구, 체조, 수영, 빙상, 태권도, 유도에 걸쳐서 기숙사 형식으로 해서 아마도 그 스포츠 영재들을 발굴을 해서 엘리트로 키우는 과정을 소개한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서울체육학교는 지금도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들고 다니는 비행기. 이 미국의 굿이어라 그러죠.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 지금도 있죠. 이 회사에서 군용으로 개발한 것 같은데, 바람을 넣어서 튜브처럼 되어 있는 이동식 조립식 비행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사람이 들고 다니긴 그래도 좀 무거운 것 같고, 큰 캡슐 안에 넣어서 유사시에 이렇게 펼쳐서 바람을 넣어서 사람을 태우고 날아갈 수 있는 그 용도는 이렇게 조립을 해서 적진에서 탈출할 때 쓰는 용도로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화교재사 아이디어 회관에 공작품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샘표 소고기 짜장 광고가 여전히 꾸준히 실려 있습니다. 샘표 소고기 짜장, 옛날에 이렇게 원터치 캔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가면서 따는 깡통 따개로 이렇게 따서 먹는 짜장이었죠. 참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 나타난 타이거, 김일 선수가 서울로 일본 타이거 마스크라는 선수를 초청을 해서 프로레슬링 시합을 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당시엔 타이거 마스크가 만화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가짜 타이거 마스크라고 실려 있습니다. 당시 소년중앙이 연재했던 그 타이거 마스크 영화에는 한국 선수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이 소년을 보라. 여기 굉장히 유명한 소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숭의초등학교 6학년 박찬숙 어린이입니다. 이 박찬숙 어린이는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유명하죠. 포지션은 센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75년도에 발탁이 됐었다고 하네요. 이 박찬숙 선수는 1984년도에 LA 올림픽에서 농구 은메달리스트, 대한민국이 농구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이 기사에 보면 국민학교 6학년인데 이미 이 당시에 키가 180cm였다고 하네요. 여기 기사에 보면 부모님이 굉장히 장신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신장이 181cm였다고 되어 있네요. 이 당시 벌써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이런 유망주로서 유명했네요.
숭이국민학교로 돼 있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 숭이국민학교, 숭이여중, 숭이여고 쭉 같은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숭이국민학교도 보니까 그 리라국민학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도 사립학교라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자, 넘어가서 투명인간, 소설 투명인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붕대를 감고 나와서 나중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다가 총이 맞고 사살이 되니까 다시 본래 모습으로 나와 있다고, 그렇게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런 투명인간이 되면 일단은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큰 제약이 따르고, 또 사실은 장님이 된다 그러죠. 빛이 그냥 통과되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없다 그러네요. 하지만 이 설정 자체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투명인간. 그리고 만년 달력 조금통에 대한 광고가 여전히 실려 있고요. 이 부분은 찢어져서 낙장이 되어 있는데, 북극곰인가요? 북극곰을 이렇게 마취를 해서 안전한 곳에다 다시 풀어주는 과정을 기사로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감한 조종사라 그래서 대연각 화재 당시에 헬기를 이용해서 화재로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출한 용감한 조종사들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대연각 화재는 당시에 중구 명동에 있는 22층짜리 대연각 호텔이 크리스마스 날 71년 12월 25일 날 화재가 발생해서 191명이 사망을 하고 64명이 부상을 한 대형 참사인데요. 이 당시에 그 32m짜리 사다리차를 동원했지만 7층까지밖에 사다리가 닿지를 않아서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연각 화재는 9.11 테러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화재 참사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91명,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선화 시인의 산이라는 시가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설 감독의 마지막 회가 실려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이렇게 대충 읽어보면 우리가 교과서에 실려있던 황순원의 순학이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는 소설인 것 같아요. 내용보다 이렇게 그림체도 상당히 정감이 가는 그런 그림체입니다. 이 부분은 좀 빨리 넘겨보고요. 그리고 알래스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네요.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얼음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 그래서 미국에 아주 헐값으로 팔았다 그러죠. 당시에 750만 달러인가? 굉장히 넓은 땅인데 나중에 현대에 이르러서 여기서 석유 자원이 발견이 되는 바람에 러시아는 참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러시아 툰드라 알래스카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신비, 야생 동물들의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 그런 흥미로운 내용들
그리고 원숭이의 지혜는 대체로 몇 살 먹은 사람과 같을까 같은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화성엔 뭐가 있나? 화성에 관한 여러가지 신비한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화성에는 화성인이 살고 있는가? 우주인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신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동양 고무 산업 주식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발, 운동화 같은 신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화백의 소년 수호지가 실려 있네요.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점 정복자들 4번이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기어이 목적을 이룬 피어리. 곡점에 도달한 피어리에 관한 기사, 그리고 남극을 정복한 아문센, 그리고 비록 실패했지만 영광을 아문센에게 빼앗긴 스코트와 대원들의 비극적인 최후, 그리고 달려라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을 발명한 영국의 스티븐슨에 대한 만화가 실려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서부의 용사 토미와 소년 정의대, 김우영이라고 돼 있네요. 지난번에는 작가 이름이 안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김우영이라고 만화가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제거의 빠빠의 선물 세트, 과자 선물 세트. 우리가 흔히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같으면 가끔 손님이 찾아오셔서 선물해 줬던 선물 세트의 광고가 나와 있네요. 이런 가끔 선물 세트 받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이 좋았는데, 그 많은 과자들, 사탕들이 이 상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뿌듯했었어요. 그리고 자유중국의 한국 어린이들, 자유중국, 지금 대만이죠. 타이페이에 있는 우리 교포 자녀들이 다니는 한국 학교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장려 광고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모리스 르블랑의 루팡의 소설, 루팡의 탈출 소설이 실려 있고요. 쭉 넘어가서 대발명은 이렇게, 위험한 면도날 대신에 안전 면도기가 발명된 과정, 그리고 만능 테이프, 그리고 기차가 안전하게 탈선하거나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에어브레이크가 발명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불덩어리 태양, 고대인들이 태양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지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네요. 고대 마야인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이야기나,
구대인들이 천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내부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고요. 태양의 일생, 태양이 점점 식어가는지에 대한 그런 흥미로운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 별은 왜 반짝이나?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이 있을까?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 그리고 헨리 해성에 대한 이야기, 우주인은 정말 있을까? 등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여행은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 책에서는 21세기 초반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21세기 초반인데 아직까지는 최근에서야 겨우 3억 원이라는 돈을 내고 대기권에 한 3, 4분 정도 머물 수 있는 대단히 원시적인, 잠깐 우주에 갔다가 셀프 카메라 한 장 찍고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의 우주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거죠. 네.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인전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연재소설 떠돌이별, 이런 내용보다도 이런 그림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화가 있네요. 황수진 선생님의 머나먼 무지개, 소녀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체 만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천재가 될 수 있을까? 천재들의 무엇이 일반인과 다른가? 그리고 천재들의 뇌가 더 크거나 뭔가 천재들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소설 은반위의 핑꽃, 겨울에 보면 이렇게 털모자, 잠바, 얼음 빙판 위에서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모습도 참 정겹네요. 지금은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어린이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미래의 김연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들은 이렇게 실내 스케이트장에서 훈련을 받겠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얼어붙은 강이나 연못에서 썰매나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은 참 요즘 보기가 힘들죠. 스키장이나 그런 데서 눈썰매를 타긴 하겠지만, 이렇게 털모자 쓰고 스케이트 모여서 스케이트 타는 모습도 참 정겹네요. 특히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스케이트를 타고 하는 모습도 참 그립네요. 그리고 겐지스강의 기나긴 이야기, 인도의 겐지스강에서 자신의 종교를, 힌두교인가요? 종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아니면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정엽지가 실려 있고요.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움직이는 세계, 닉슨 대통령의 북평 아들이, 닉슨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한 이야기들, 그리고 14일 만에 끝난 인도 파키스탄 전쟁,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의 발트하임 박사가 선출이 됐고 이탈리아 대통령의 레오네시 당선,
해외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화 만화 희망여고 새끼꼬며, 이 만화의 내용도 지난번에 섬에 있는 소녀가 경찰서장님의 도움으로 경찰서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실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섬마을, 가난한 섬마을의 소년들이 중학교에도 입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해서. 그런데 이 마을의 청년들이 야학을 열어서 이렇게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는 그런 훈훈한 미담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의 고향 알프스. 학교에 가려면 스키를 가져라. 스키를 해야 친구다. 아무래도 눈 덮인 알프스가 있는 이곳 스위스에서는 이런 동계올림픽 관련된 스키나 스케이트 종목이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을 기사로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자를 알자. 지난번에는 산이나 내천자, 고을존자 같은 간단한 한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낱말 숫자가 꽤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역시나 반가운 신동호 화백님의 진주군과 마미양, 진주 햄 소세지 광고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과학 만화, 지난번에는 부피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오늘은 겨우살이 생물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역시나 구봉서 선생님의 얼굴이 실려 있네요. 그리고 빙글빙글 실험실, 이건 자석에 대한 실험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광고들, 그리고 길창덕 선생님의 만보기가 실려 있습니다. 길창덕 선생님의 만화는 참 보면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해외 펜팔 광고, 이소림 선생님의 모망 곰치 만화가 실려 있네요. 지금 보면 좀 국민학생이 그린 것 같은 그런 간단한 그림체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는 이런 만화들 하여튼 뭐든지 만화만 되면 만화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워낙 볼거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도 큰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푸른 하늘은 어떻게 만드나, TV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과정, 푸른 하늘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저녁에 어린이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사로 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땐 어떻게 한담. 먹을 것이 든 비닐 주머니 안에 공기가 빠졌어도 괜찮을까요? 볼펜에 잉크가 조금 남아있는데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가. 더운 물에다가 볼펜을 담그면 아주 다시 나온다. 그런 생활 속의 작은 팁들이 실려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놀이로 추위를 이기자.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운동 부족을 겪을 학생들을 위해서 겨울방학에 할 수 있는 놀이 겸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공작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김삼 선생님의 태권소년 바우 만화가 실려 있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황영자 선생님의 배구를 소재로 한 만화 쌓이는 부위가 있네요. 그리고 우표, 미도파 백화점, 아리랑 백화점의 우표 광고, 그리고 합동과학의 신제품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라보세요. 선물 고르기. 그리고 지난번 12월에 상탁이 당첨자 발표가 있네요. 그리고 소년중앙 상담실. 성적을 올리는데 성실껏 도와주세요. 그리고 길창덕 선생님의 미풍이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글짓기 교실. 네, 이상으로 소년중앙 72년 2월호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